마음의 이론에 관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마음은 뇌와 별개이며 몸과도 별개라는 주장, 즉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을 포함하여 일부 서방 세계의 과학자들과 일부 러시아 과학자들은 시와 같이 마음은 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뇌의 에너지장에 있는 것도 아닌 별개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이비드 봄은 인식의 주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뭔가 별개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육면체를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육면체가 빛을 통해서 눈으로 해서 시신경을 거쳐서 시각 중추를 거쳐서 육면체 정보가 뇌의 에너지장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이 저장된 육면체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거를 쏘여야 마음이 이것을 쏘여보아야 공간에 이런 육면체가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마음은 뇌와 별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영국의 생물학자 루퍼트 쉘더레이크는 마음은 뇌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몸과 별개이며 마음은 뇌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 정신의 장이며 마음은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 원리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멀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글렉 브레이드는 우주 공간은 디바인 매트릭스, 신성 매체로 충만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은 몸과 별개이며 마음은 또한 양자 파동이며 따라서 먼 거리에 있는 생물학이나 무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의사이며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턴은 마음은 몸과 별개이며 마음은 양자 파동이며 마음의 종류, 즉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에 따라서 그 주파수와 파형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 감사, 희망도 이게 쌓임박이긴 하지만서도 그 주파수, 파형이 다르다고 했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슬픔, 분노, 좌절도 불규칙적이면서 그 파형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대통일장 이론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스위스의 나심 하라메이는 우주의 공간은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란 다름 아닌 의식 에너지라고 했고 그래서 의식의 바다로부터 물질, 우주계의 모든 것, 즉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분화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하라메이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에너지장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블랙홀과 공간에서 에너지장을 흡수하는 블랙홀과 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이트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하라메이는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뇌수종 환자 중에는 천재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는 안에 조직이 차 있기 때문에 MRI를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뇌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뇌수종 환자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 조직은 거의 없고 물만 차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천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뇌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물리학자이며 TM 명상 전문가인 존 하게리는 우주의 공간은 순수 의식장으로
충만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물질계와 정신계가 각각 분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순수 의식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고 사람의 마음은 뭔가 별개라고 하였습니다. 또 러시아 물리학자인 이 코르토코프는 에너지장을 촬영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GDB 또는 가스 방사 시각화 장치라고 했는데 이 장치는 인체의 에너지장을 측정할 수 있고 또 자연의 물질의 에너지장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르토코프는 이 GDB를 이용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경중에 따라서 의식 패턴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벼운 정도, 중간 정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의식 패턴이 달라진다고 했고 또 코르토코프는 GDB를 이용한 연구에서 명상가 혹은 심령치료사의 의식은 특이한 의식 패턴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볼 수 없는 의식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고 또 코르토코프는 GDB를 이용한 연구에서 집단으로 명상하거나 기도하면 의식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집단 명상이나 기도하기 전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고 또 GDB를 이용한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하면 의식 에너지 패턴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중들이 아직 강의를 듣기 전에 의식 상태인데 강의가 시작되면 이와 같이 의식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고 또 GDB를 이용한 연구에서 사람이 죽은 후 3일 동안 에너지 패턴을 측정하면 죽음의 종류, 즉 자연사, 교통사고, 자살 등에 따라서 의식 패턴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자연사한 경우인데 자연사하면 의식 에너지가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했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한 12시간 동안에는 이 의식 에너지가 줄지 않고 있다가 한 12시간 지나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살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곧 떨어졌다가 또 금방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복을 거치다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너무나 일정하기 때문에 범죄의학에 도움이 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GDB를 이용한 사후의 연구에서 영혼이라고 할 만한 공간을 차지하는 장의 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 코르토코프가 GDB를 이용하여 이런 희게 보이는 이 부분은 영혼 혹은 마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코르토코프가 내린 결론은 사람의 몸과 마음은 각각이며 마음은 몸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공간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이 몸에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은 마음에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신경계로 전달되고 신경계에서 몸으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물리학자인 아키모프도 우주의 허공 이거를 물리적 진공이라고 했는데 이 허공은 토시움 필드로 충만되어 있고 이 토시움 필드에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아키모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토시움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토시움 필드는 우회전하는 것과 좌회전하는 것이 서로 공액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했고 이때 좌회전하는 것은 인체에 해롭다고 했습니다. 아키모프는 의식도 토시움 필드의 일종이라 했으며 그래서 치료사의 주변에서 에너지장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치료사인데 그 주위에 치료 중에 의식 NA장이 관찰 촬영되었고 또 이거는 남자 치료사인데 치료 중에 의식 NA장을 관찰되었습니다. 또 아키모프는 명상을 하면은 명상하는 사람 주위에 의식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위에 발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십니다. 또 아키모프는 집단 명상 시에도 집단적인 의식 패턴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단이 모여서 명상을 시작하면 이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모프가 내린 결론은 사람에서 마음은 확실히 존재하는 실체라고 하였고 마음은 확실히 뇌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마음은 마치 파동 에너지처럼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뭔가 별개라는 실험적 증거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공대 교수였던 윌리엄 틸러의 실험이 있는데 내용은 마음을 전자칩에 저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마음을 전자칩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뭔가 별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틸러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틸러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둘 수 있는 특별한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의도 저장 전자장치 IIE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저장하는 전자칩입니다. 이 장치는 간단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틸러는 이 장치, 즉 IIED를 이용하여 고도로 명상을 수련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의도를 이 장치에 담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틸러의 첫 번째 실험, 4명의 명상가들이 IIED 주위에 둘러앉은 다음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정신을 집중하여 물의 pH가 감소하라는 의도를 장치에 심고 물을 붓고 다음에 물의 pH 메타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에는 IIED에 아무런 의도를 심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pH 변화가 없었으나 물의 pH가 감소라고 의도가 담긴 실험군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H가 10배 감소하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틸러의 두 번째 실험은 초파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IIED에 유충의 성장 기간이 짧아지고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라는 의도를 심었습니다. 대조군에는 IIED에 아무런 의도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는 초파리 유충의 성장 기간이 15% 정도 짧아졌으며 이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 0.001보다 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틸러의 세 번째 실험은 실험군에서는 IIED에 물의 pH가 증가하라는 의도를 심었고 대조군에는 아무런 의도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물의 pH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틸러의 네 번째 실험, 효소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실험군에서는 IIED에 알칼리성 포스파타즈의 활성이 증가하라는 의도를 심었고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의도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는 의도대로 효소의 활성이 10% 내지 20%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틸러가 발견한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첫째, 틸러는 이전과 같은 실험에서 IIED에 담겨진 정보는 수개월간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거리상으로 3,200km 떨어진 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틸러가 말하는 IIED란 플라즈마 발생 장치와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의도를 이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 변조시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심은 플라즈마는 여기에 심으면 전원이 되어 플라즈마는 전원이 들어오는 한 계속해서 방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틸러의 실험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전자장치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은 몸에 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전자장치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은 일종의 전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연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마음이 뭉치면 기가 되고 기 에너지가 되고 기 에너지가 뭉치면 전자가 되거나 광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뭔가 별개라는 임상적 증거도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 중에 다중인격 장애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다중인격 장애라는 한 인격체에서 다른 인격체로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 푸트남은 다중인격 장애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중인격 장애 환자는 인격뿐만 아니라 감정, 의식, 필체, 예술적 재능, 지능지수, 외국어 구사 능력, 뇌파, 자율신경기능, 시력 등이 모두 바뀌고 갖고 있는 종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고질적인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월경력도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평균 8 내지 13가지 인격을 갖습니다. 푸트남은 이와 같이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현상은 몸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체 이탈도 몸과 마음이 별개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체 이탈, 아웃 오브 바디란 마음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잠시 여행한 후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유체 이탈에 관한 많은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뭔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체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